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시장 군수 후보 경선 결과 현직 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탈락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던 남북 교류 사업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 상당수 학교들이 열악한 급식 환경 때문에 학생들의 점심을 택시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로 인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상록회관에서 화정역 방향의 차로가 폐쇄됩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시장 군수 후보 경선 결과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확정되면서 본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시장 군수 경선 결과 공천이 확정된 13명의 후보들입니다. 여수 권세도, 순천 허석, 강진 이승옥, 장흥 박병동 예비후보는 현역 단체장을 제치고 이변을 일으키며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인 가산점과 탈당 등에 따른 감점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6.13 지방선거 정당별 시장 군수 선거 대진표입니다. 여수시장 선거는 민주당 권세도, 나머지 정당은 아직 후보가 없습니다.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허석, 민주평화당 이창용, 무소속 윤병철입니다. 나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강행규, 민주평화당 김대동입니다.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재무, 바른미래당 김현옥, 무소속 이옥지입니다. 담양군수 선거는 민주당 최영식, 바른미래당 강승환, 무소속 김현석, 신동호, 전정철입니다. 장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윤시석 예비후보만 공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곡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유근기, 정의당 박웅두, 무소속 강대광, 김광동, 양병식, 박정아입니다. 구례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순호, 민주평화당 박인환, 무소속 전경태입니다. 고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명민, 민주평화당 송기근입니다. 보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철우 예비후보가 공천이 확정됐고 민주평화당은 변재면 예비후보, 무소속은 하승환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화순군수 선거는 민주당 구총곤, 민주평화당 이모경입니다. 장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박병동 예비후보가 공천이 확정됐고 민주평화당은 김상국 예비후보, 무소속 정종순, 최경석, 조재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승옥, 민주평화당 곽영채입니다. 완도군수 선거는 민주당 신우철 예비후보가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해남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기룬, 민주평화당 명영관, 무소속 이정우입니다. 진도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동진, 민주평화당 장일, 무소속 이양래 김희수입니다. 영암군수 선거는 민주당 전동평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박소영, 김초로 예비후보의 경선이 예정돼 있고 무소속 박성호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무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정영덕 공천 확정, 민주평화당은 김재훈, 김팔봉, 임창진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광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준성, 민주평화당 김영관입니다. 한평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성모, 민주평화당 이운행, 무소속 노두군 윤석규입니다. 목포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 남아있고 민주평화당 박홍률, 정의당 박명기, 한반도 미래연합 김성남 후보는 확정됐습니다. 신안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심사 보류 중, 민주평화당은 후보 간 경선을 앞두고 있고 무소속 박우량 후보가 나섭니다.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후보자 공천이 이달 말 이후 추가로 나오면 최종 대진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 선거구의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희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경선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조만간 공천 방식이 결정되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예비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 여론 속에 중앙당이 다시 경선을 추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자치분권 등의 개헌 과제도 당장 실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되면서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고 그동안 추진해온 개헌 논의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록과 자치분권 강화 등 광주가 주목해온 개헌 과제들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길었던 봄비가 그치고 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곳곳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약간 서늘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니까 오늘은 점심시간 이용해 산책 즐기셔도 좋겠고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우리 지역 짙은 안개가 낍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2.5도, 영광 10.2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1도, 나주 화순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7도, 영암과 장흥 19도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21도, 보성 17도, 순천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겨있던 광주와 전남 지역의 남북 교류 사업도 문화와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에서 열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킬 또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문화와 스포츠 분야의 남북 교류는 본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300일을 앞두고 남북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하고 100일을 앞둔 시점에는 남북 평화음악제를 추진하는 등 대회 개막 때까지 남북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남북 공동 행사를 성사시키고 북한 선수단의 참가도 확정 짓는 게 목표입니다. 또 우리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준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치러질 광주 비엔날레에는 북한 미술 작품들이 첫 선을 보입니다. 조선화 분야의 북한 최고 작가들이 공동 제작한 대형 집체화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관람객들은 북한의 사실주의 미술을 직접 접하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헤아리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분단, 경계가 나온 고립된 상황 속에서 발전한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미술을 조명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끊겼던 남북 교류 사업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힘든 상황에서 문화와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남과 북의 경계심을 완화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남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여수에서는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을 평화테마촌으로 보수했지만 여전히 평화보다는 안보가 강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2002년 돌산 우두리에 세워진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지난 98년 돌산 앞바다로 침투하다 격침된 반잠수정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립 초기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개관 이후로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어 꾸준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2005년에는 용지를 임대한 민간단체가 작은 난에 시달리면서 전시관 용지 자체가 경매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전시관이 안정화된 건 지난 2011년. 시가 평화테마촌이라는 이름으로 1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전시관 시설을 대폭 개보수하면서입니다. 지난 2014년 반잠수정 전시관 옆으로 무기 전시관이 들어서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유명 관광지인 향일암 인근에 있는 데다 학생이나 군부대의 체험시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테마촌이라는 이름과 달리 잠수정과 각종 무기, 남침 역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화테마촌은 무료 관람이라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이제 향일암 관광객 오면서 아픈 과거가 통일로 가는 걸림돌이 아닌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 변화와 함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중단됐던 남북 교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광주 시민사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류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지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에도 북한과 협력하기 위한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시가 출자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만든 조직이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입니다. 남북교류협의회는 2006년도 창립식을 가졌고요. 45개 단체 대표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광주시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평화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 정책을 구성하고 민간 협력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쭉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광주에서는 북한과 어떤 협력 사업 준비하고 있나요? 네. 잘 아시듯이 북한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이례적인 지원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남북교류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로 고민했고 신재생 에너지 마을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서 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 및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이 사업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통일부와 한정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지만 내년에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이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 선수단이 직접적으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참여하는 문제와 응원단 또한 참여하는 문제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요. 이번 지원 사업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개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선수단이 참가하고 응원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화협력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광주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 네. 북측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 이런 사업들은 없나요? 네, 북한에서 가장 교류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업이 스포츠 교류 사업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양궁 지원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양궁 지원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걸맞춰서 초등부, 중등부 일반 양궁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례적인 사업으로 머물지 않고 남북이 합동해서 훈련하는 지속적인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친선 경기도 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죠. 예. 자, 오래간만에 남북 관계에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있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평화와 통일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전적인 문제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북한 핵 문제로 보았듯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칫하다간 전쟁 화마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누구보다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기회에 평화협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보다 구체화되어서 남북 사이에서 교류와 협력, 평화의 시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더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택시로 운반하는 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전남에 이런 학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위생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지만 교육당국은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학생 수가 52명인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낮 12시를 조금 넘자 택시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합니다. 인근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운반하는 택시로 장대비까지 내리면서 급식을 옮기는데 한바탕 소동을 치릅니다. 그래요. 밥을 내려요. 저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구차 빼고 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리려고. 택시기사는 매일 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차량에 음식 냄새 배는 것을 우선 걱정합니다.
음식물이 밴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 그래서 우리들도 실제로 기회비용을 져버리고 이것을 한끼를 이제 하루 한다면 막 손들어버려. 학부모들은 급식에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한테 미안하죠. 이게 급식이다 보니까 먹는 음식인데 안전하게 좀 배송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이처럼 택시나 개인 차량으로 급식이 배달되는 학교는 64곳이나 됩니다.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들로 위생설비 차량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입니다. 또한 조리시설 설치도 한 학교에 3억 원 이상이 드는 예산 문제 때문에 택시 배달 급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밀폐 용기를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보관하고 운반하고 있고요. 또한 대상 학교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시로 배달되는 학교 급식에 학부모들의 걱정은 크지만 교육당국이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구속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회장 등 집행부에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연주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비상대책위는 양희승 구속 부상자 회장 등 집행부가 5.18 장학생으로 선정된 회원들에게 장학금 절반을 회수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며 농성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속 부상자회 관계자는 보조사업비를 운영비로 전용하고 횡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 대신 ARS 여론조사에 응답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안군 선관위는 지난 23일 신고가 접수된 무안읍과 현경면 2개 경로당에 대한 현장 확인을 마치고 부녀 회장 등이 실제로 같은 마을 주민 대신 ARS에 응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풍어와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목포항 부둣가에서 열렸습니다. 바다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풍어제 현장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목포항 부둣가. 신명나는 풍물패의 길놀이가 풍어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바다 신에게 정성스럽게 고사를 지내고 바다에서 숨진 넋을 기립니다. 올 한 해 풍어와 어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목포 수협 풍어제. 선주와 어민들 모두 올해도 만선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예전같이 고기가 많이 안 나가지고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만선하기 위해서 영광지가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600억 원대 위판고를 달성해 전국 5위 수협으로 도약한 목포 수협. 올해는 2천억 원대의 위판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거센 풍파를 헤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어민들이 힘껏 노력해서 저희 수협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하루 종일 이어진 풍어제에 참여한 어민들은 목포항이 1년 내내 활기로 넘쳐나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가 다음 달부터 일부 폐쇄됩니다. 광주시는 농성 지하차도의 경사를 완화하는 구조 개선 공사를 위해 5월 1일부터 상록회관에서 화정역 방향의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농성교차로의 신호체계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정역에서 상록회관 방향의 지하차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기간 동안 농성광장 일부 차로의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미리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 국제뿌리산업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139개 뿌리 기업이 28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수소산업전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또 행사 기간인 오는 26일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도 마련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마그네슘 소재 산업을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 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북한의 마그네슘 자원과 남한의 소재 가공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전남 동부권의 마그네슘 가공 기반과 광주의 자동차 산업 등을 연계하면 새로운 남북 경협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주에서 배 냉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추진됩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초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배꽃이 얼어붙는 등 농가들의 냉해 호소가 잇따르자 배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 과수가 냉해를 입으면 수정이 어렵고 열매가 맺힌다 해도 모양이 삐뚤어진 기형과로 성장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광주시가 노인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한 뒤에 9월부터는 부녀회와 봉사단체 등 이웃 주민을 복지 1촌으로 정해서 안부 확인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2,300여 명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선거 관련 업무나 보건이나 민원 업무 직원 1,000여 명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근무하게 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현안 업무에 힘써온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1학년에 국어와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4과목의 교과서를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의로 제공되는 교과서는 13개 출판사의 검인정 교과서고요. 기본 개념학습과 시험 대비 특강, 학습 동기 유발 클립 동영상으로 제작돼 EBS 고교 강의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충령산 편백숲에서 놀면서 아토피와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체험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열립니다. 대상은 장성 지역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이고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에 문화가 있는 날, 양림동 일대에서는 올해 첫 양림살롱이 열립니다. 1930년대 모던 광주를 주제로 공연과 전시, 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서울, 대구 등 타 지역과 협력한 공동 전시와 공연 콘텐츠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이번 주 금요일 끄적끄적 내 맘대로 그림 일기를 진행합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거리를 주고받으며 타일에 그림 일기를 그려내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해설 프로그램, 각종 부대 행사 등이 무료로 마련됩니다. 길었던 봄비가 그치고 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약간 서늘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니까 점심시간 이용해 산책 즐기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로 인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2.5도, 장성 1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18도, 담양과 화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7도, 해남 18도, 강진 1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1도, 순천 20도로 아침보다 약 10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평년균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Dignity and intelligence, the K9. 내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어디 잡힐 줄 알고? 바코드 찍으셔야. 알아요. 찍혀라. 언제나 즐겁게 M&M's. 손님 리스트에 우리 이름도 있다. 쇼핑 리스트가 된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이가탄. 이제 바꿀 때가 됐죠? 드디어 우리 집 가전 선수 교체. 오래된 가전 다 나와. 하이마트 보상 판매 대장. 오래된 가전을 최신 가전으로 바꿀 기회니까.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하이마트로 가요. 아우 잘 먹었다. 점심 먹고도 상쾌하네. 땀 나는데도 계속 상쾌하네. 완전 상쾌한데요? 페브리즈 맨 강력 탈취로 24시간 냄새 방지. 페브리즈 맨. 내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어디 잡힐 줄 알고? 바코드 찍으셔야. 알아요. 찍혀라. 언제나 즐겁게 M&M's. 손님 리스트에 우리 이름도 있다. 쇼핑 리스트가 된 실제 가정 환경에 대한 연구들은 집안에 먼지가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슨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모터 V10을 발명했습니다. 이 모터를 장착한 혁신적인 진공 청소기가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제품 전체에 적용된 필터 시스템으로 0.3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먼지를 99.97% 잡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게 해주는 특허 기술입니다. 이상은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